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정부의 범죄. 2. 독립운동. 3. 러시아 인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쿠릴 열도 분쟁. 러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분쟁의 키를 쥐 이들에게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쿠릴 열도에서 살아온 아이누족. 이들이 일본의 차별에 분노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피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들의 분노에 일본 정부도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쿠릴 열도를 중심으로 퍼져가는 분쟁의 소용돌이. 조선시대 무신 이지양은 동래부에서 살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숙종 시절 묵과에 급제한 인물이었는데요. 수어청 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부친상을 치른 뒤 부산 인근의 영해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기묘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탔던 그는 엄청난 풍랑에 휩싸여 듣도 보도 못한 곳을 가게 되죠. 그가 도착한 곳은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 레분도레문도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충격적인 모습의 한 인물을 보게 되죠. 그는 이전 일본인들과 교류가 있어 일본인 생활 양식에 익숙한 인물이었는데요. 그조차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생김새였습니다. 그가 만난 인물은 바로 아이누인이었죠. 아이누인에 대한 기록을 남긴 그는 누른 배와 여우 가죽을 두른 이들이었으며 몸에 털이 많고 눈저리가 흰 사람들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야만인에 가까운 생김새였죠. 실제로 아이누인들은 코카소스 인종 백인에 가까운 골격으로 러시아 민족들과 오히려 유사하게 생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누인들은 러시아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온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제라드 다이아몬드 존슨 DNA 검사를 통해서 이를 증명해냈죠. 이지양은 1년이라는 세월을 표류하면서 아이누족에 대한 기록을 썼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은 표지록에 적힌 내용입니다.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아이누족을 보고 이를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다른 생김새 때문에 일본인들은 아이누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혈과 단일 민족을 강조하던 일본인들에게 있어 아이누족은 껄끄러운 존재이자 일본 역사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본 역사에서 등장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서기 7세기 무렵 보호쿠 일대에서 에미시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그들만의 전통을 계승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늘어나는 일본인들에게 쫓겨 홋카이도, 더 나아가 쿠릴 열도까지 밀린 이들 아이누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현재 1만 명 남짓 남아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이지매와 차별로 인해 숫자가 줄어든 것인데요. 아이누 민족은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일본 열도의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이들, 열등 민족 취급을 하며 이들과 구별되는 와진아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누족들은 와진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억눌리고 고통받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나라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 태평양에 접해 있는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근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아이누족이 러시아에서 넘어온 이들이라는 사실과 이들 민족이 일본인들로부터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아이누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쿠릴 열도를 찾았는데요. 이때 이례적으로 아이누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대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는 아이누인들이 일본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아이누인들은 러시아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당황한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반응해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아이누 민족이 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오랜 세월을 지나서야 이들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누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2012년부터 아이누 민족당이라는 정당을 세워 아이누인들의 목소리를 일본 정치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야노 시게루는 아이누족 최초로 참여원에 당선된 이로서 일본 국회에서 최초로
아이누족 언어로 연설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누족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죠. 불행히도 일본인들은 아이누 민족당의 존재를 써 무시하면서 아이누족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에게 있어 아이누족은 귀찮은 벌레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아이누인들도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제까지 쌓인 불만과 차별에 많은 아이누인들은 실망했고 결국 이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피우겠니다. 이미 아이누 과격단체들은 아이누 모시리 자치구를 되찾는 회를 통해 독립무장운동의 씨앗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 면고본을 주장하며 아이누 독립국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죠. 러시아도 아이누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아이누의 주장에 대해 깊이 공감을 했죠. 1947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미국은 아이누 대표에게 독립 의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누 독립국가가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이누는 충분히 독립국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누 민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한 것이나 일본 정부가 아이누 민족을 갑작스럽게 원주민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위한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돌변한 것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쿠릴 열도 때문이죠. 쿠릴 열도 근방에 살고 있는 아이누족은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오랜 문화를 계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러일 간 쿠릴 열도 분쟁에서 아이누족이 어떤 한쪽의 편을 들게 되면 분쟁에서 단숨에 승기를 가져갈 수 있죠. 아이누족도 왜 일본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 질린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표시를 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아이누의 반발 움직임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이누를 인정할 의사는 없지에 이들에게 일본이냐는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어를 가르치는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고 천황의 아이라는 인식을 심고 있죠.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에게 내선이 채워 한국 식민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빼앗고 일본어를 보급하려는 짓과 똑같은 일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민족 말살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누족 역시 과거 일제가 한국인에게 저지른 죄악을 잘 알고 있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제1동포들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에게 도망치려는 제1동포들을 보살피며 이들을 아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제1동포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잔혹한 행동으로부터 고통받은 아이누족들이 진정으로 독립해서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기를 바라며 시진핑이 곧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지시할 것이라는 미국 CIA 국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화들짝 놀란 대만 내 미국 기업들과 다른 해외 기업들이 대만에서 완전 철수해 한국으로 대이동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시 주석은 통일,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면서도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그가 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사면임이 확실시되는 시주술 사연임을 결정할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 주석은 러시아군의 저조한 성과에 어느 정도 정신이 든 것 같다라며 중국 지도군 침공한 국가의 국민이 엄청난 용기와 끈기로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군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할지를 모두 계산한 뒤 이를 한 번에 압도할 초대규모 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만 내 글로벌 기업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지금부터 5년 뒤인 2027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공장과 인력을 다른 국가로 옮기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홍콩을 무력으로 장악했을 당시에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홍콩에서 서울로 대규모 이동한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TSMC입니다. TSMC가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 TSMC 때문에 대만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대만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고 TSMC와 협력 관계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조차 대만의 폭스콘에 아이폰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공격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을 떠나 반도체 허브인 한국으로 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버리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삼성이 2027년까지 1.4나노 양산을 성공시키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한국으로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도 대만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실제 일본 A사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착수했고 또 다른 일본 B사도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으로 통째로 옮겨버렸습니다. 한 반도체 소재업체 관계자는 해외 반도체 소재업체들의 한국행은 자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물밑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탈 중국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3부터 5년 후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만의 지상파 방송국이 얼마 전 대한민국에 태극해 코로나 문양을 합성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가 하면 대만의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게 나의 인생 목표다라며 대놓고 험한 사상을 드러냈고 대만의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자신들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대놓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CIA 국장에 의해 앞으로 5년 내로 시진핑이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글로벌 기업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마저 대만에서 철수해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대만은 한국을 조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대만의 진정한 공식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은 너무나 낮아 보입니다.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안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숲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이저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쓸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유 추진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 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디메이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디메이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리터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댐스 3000, 스페인 S8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4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디메이 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자망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사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의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인도의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에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 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화는 인도와 계약에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한화의 K9자 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네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을 극찬했습니다.